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할 때 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특히 거짓말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속에서도 절대 나를 속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 살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마음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 라고요. 결혼 전 약속 많이 하죠. 그때야 서로 워낙 좋아하니까 꼭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켜지는 약속이 뭐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결혼 전 저 얘기를 남편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죠. 저희 친정 자체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절대 용서 안 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도 그런 집에서 커오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게 소위 착한 거짓말이라고 할지언정 절대 하지도 않고 누가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절대 저를 속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저는 착하고 성실하고 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남자를 믿고 결혼까지 했었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10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고 복닥복닥 살면서 행복했었죠. 그런데 그날의 그 톡 하나, 그걸로 저희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이와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제 폰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남편 폰으로 아이가 노는 모습을 많이 찍어두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사진을 내 폰으로 옮겨야 되니 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진들을 카톡으로 전송을 하려고 카톡 목록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채팅창 목록에 가장 상단에 미애라고 되어 있는 상대방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미리 보기로 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화창과 달리 그 대화창만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 무슨 말이 적혀 있더라면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도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과 톡 나눈 것을 볼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딱 그 대화창만 비어져 있으니 오히려 눈길이 갔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애가 누구야? 어? 여기 카톡. 제가 비어져 있는 카톡 대화창 목록을 보여주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카톡 목록에만 있는 사람이지 뭐. 무슨 소리야. 최근에 대화를 했으니까 대화 목록에 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남편은 이상한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나 대화창 열어봐도 돼? 남편은 보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열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대화창 안으로 들어가 봐도 아무런 대화가 없더라고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최근 대화 목록에 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 작은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건 결코 지나칠 수 없게 찝찝하고도 쎄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노트북이 있는 방으로 잠깐 따라와 보라고 하고 PC 카톡을 켜보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질색하더라고요. 아, 왜 그래? PC 카톡으로 한번 보자. 자기 카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노트북으로도 안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 남편은 계속 망설이면서 저보고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작은 실랑이 끝에 남편은 어거지로 노트북을 켜 카톡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폰으로는 안 보이던 카톡 내용이 노트북 PC 카톡상으론 다 보이더라고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카톡에 비밀 채팅이라는 기능을 쓰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그냥 목록에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게 거짓말했지만 막상 그 미애라는 여자와 나눈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은 꽤 친한 사이 같았습니다. 반말도 이미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아는 사이 같았죠. 남편은 전시회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취미를 화제 삼아 두 사람은 꽤 많은 대화를 나눴더군요.
명준, 그 전시회는 가봤어? 너무 좋던데. 바빠서 못 가봤네. 끝나기 전에 얼른 가봐. 나는 또 보고 싶다. 그렇게 괜찮았어? 혹시 너 갈 때 나도 같이 갈까? 시간 돼? 시간이야 남아 돌지. 너 갈 때 나한테 연락해줘. 같이 가게. 그래 그럼. 그때 밥이나 먹자. 좋지. 술도 한잔 할까? 너 여전히 술 못 먹니? 좀 늘었어. 오, 확인 한번 해볼게. 두 사람은 아주 가깝고도 친한 사이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아는 사람이면서 왜 거짓말 하느냐고, 이 여자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도 곤란해하며 대답하더라고요. 실은 대학교 동창이야. 동창? 막 친하진 않아. 결혼식에도 안 왔었어. 잘 만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연락이 와서 대화 몇 번 나눈 게 다야. 친하지도 않은데 서로 보자면서 이런 대화를 한다고? 아, 그냥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라니까. 반갑기도 하고. 근데 나한테 거짓말은 왜 하는데? 오해할까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일 있냐? 나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일부러 유들거리며 분위기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뭘 또 심각하게 정색을 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괜한 싸움 만들기 싫어서. 그냥 동창이라니까? 뭐 동창하고 이런 대화도 못 나누냐? 당신은 동창 없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자기들은 순수한 친구 관계인데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양. 하지만 이미 뭔가 쎄한 촉을 느낀 저는 더 캐물었죠. 이 사람은 결혼했어? 그럼. 애도 있어? 애? 글쎄, 지금 남편하고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라니? 아, 재혼했다 들었거든. 학교 졸업하고 나선 연락 안 해서 모르겠다. 진짜 오랜만에 연락 온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이 연락 와서 보자고 술 약속까지 잡은 거야? 각자 가정도 있는 유부남 유부녀끼리?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뭔데? 그냥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나누는 인사치레 같은 거지 뭐. 길 가다가 아는 사람 우연히 만나면 밥 한번 먹자라고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만날 거야? 아, 그래. 안 볼게. 당신이 신경 쓰이면 안 볼게. 그럼 됐지? 남편은 그러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미애야, 전시회는 그냥 나 혼자 갈게. 약속도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아내가 불편해하니까 연락도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미안. 남편은 그렇게 카톡을 보내더니 저에게 말했죠. 자, 됐지? 아휴, 뭐 동창하고 대화도 못 나누겠네. 남편이 저 보는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따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의 잔상은 꽤 오래 남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신나게 대화를 하고 몰래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도 어이없지만 진짜 제가 찝찝했던 건 저에게 눈빛 하나 안 흔들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연애와 결혼 생활 포함 13년이 넘었는데도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나 보다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고 거짓말은 티가 날 정도로 어설픈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한테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애라는 그 여자를 따로 만나진 않을까, 또 저를 뻔뻔하게 속이려 드는 건 아닐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있는 작은 방을 청소할 때였어요. 남편은 노트북을 잘 안 끄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안 꺼져 있으면 제가 그냥 끄고 말거든요. 그런데 저번 일 때문인지 묘하게 카톡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카톡을 눌러보니 카톡창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게 저의 과민함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카톡의 가장 상단에는 최근까지도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눈 대화창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창에 들어갔죠. 그땐 미안했어. 와이프가 옆에서 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야. 그때 말했던 대로 금요일 저녁에 보면 될 것 같아. 너 그럴 것 같더라. 와이프한테 완전 잡혀 사나 봐. 잡혀 사는 건 아니고. 괜찮아. 그게 나쁜 거니? 너는 원래 다정하고 착하잖아.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나도 너같이 착한 남자 만났으면 결혼 2번 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 남편은 어때? 우리 남편? 좀 무서워. 크크.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한 번씩 좀 무섭기도 해. 남편 무슨 일 하는데? 만나서 다 얘기해 줄게. 그럼 약속대로 그때 보자. 응. 맛있는 거 사줘? 뭐 먹고 싶은데? 나 초밥? 가고 싶은 데 있어. 지금 상호명 보낼게. 아, 여기? 오케이. 7시에 예약해 둘게. 그 대화를 보는데 정말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앞에서 다시는 만나는 일 없겠다고 연락도 다신 안 한다 해놓고 뒤돌아선 바로 이 여자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다니요. 저를 기만하는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뭔데 자꾸 남편한테 보자고 하고 남편은 왜 이렇게 신나서 보자고 하는 걸까? 제 앞에선 안 본다고 해놓고 뒤에선 몰래 만날 약속을 잡고 두 사람은 분명 무슨 사이가 분명했어요. 당장은 어떤 불륜의 관계까진 아니고 친구라 할지언정 언제라도 그런 관계로 발전 가능한 사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대학교 동창이자 저랑도 가까운 친구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는 남편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서로 육아용품 교환도 하다가 더 가까워지게 된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애라는 여자를 아느냐 물었고 친구도 다소 놀라더라고요. 알아. 너는 어떻게 알아? 실은 서연 아빠가 그 여자랑 요즘 몰래 카톡을 주고 받더라고.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했거든. 근데 몰래 만나려고까지 했더라고.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정말? 미애 걔도 그렇고 명준이도 그렇고 둘 다 미친 거 아니니? 그 여자 뭐야? 서연 아빠랑 무슨 사이야? 친구는 자기가 더 화를 내며 말해주더라고요. 실은 둘이 대학교 때 잠깐 사귀었어. 뭐? 내가 알기론 올해는 아니고 한 2-3달 만났나? 니네 남편이 미애게 좋아했거든? 첫사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다가 둘이 사귀었는데 2달도 안 돼서 헤어졌을걸? 미애 걔는 대학도 졸업 전에 어떤 남자랑 결혼했다고 했고 명준이가 너 만나기 전에 꽤나 오랫동안 미애 못 잊고 속상해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와서 그 기집애는 왜 연락을 하는 거래? 그 여자가 남편 첫사랑이라 그거야?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어쩐지 카톡 대화 속에서도 남편이 더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과 대화를 해서 그렇게 신난 거라니 참 기분이 말도 못하게 더럽더군요. 미애 걔 아주 웃기는 애야. 만날 때도 명준이 이용만 했다니까? 무슨 지는 공주님이고 명준이는 따까리처럼 부리고 나도 듣기로는 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지금 남자가 다른 동네에서 홀덤펍 여러 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홀덤펍? 뭐 들리는 소문에는 그 남자가 예전에 주먹 쓰던 생 양아치 출신이라는데 돈은 엄청 많대. 미애 그 기집애가 돈 보고 그 남자랑 재혼한 모양이야. 참나.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고매하신 첫사랑이라고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니? 도대체 둘 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저는 혹시 몰라 친구에게 그 여자 남편이 한다는 펍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도 다른 동창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그 여자와 약속을 정했었던 금요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뻔뻔하게도 회식이 있고 늦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못하는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와서 보니 정말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철면피 같은 사람이었더군요. 저는 아이는 친정에 잠시 맡겨두고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속에서 예약한다고 했던 초밥집에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으니 예약 시간이 다 됐고 남편과 미애라는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저 여자가 남편의 첫사랑이구나 싶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무슨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가까이 있지는 않아서 대화를 다 들을 순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몹시 들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화도 나고 참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죠. 저는 울적한 기분을 뒤로하고 몰래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필요했으니까요. 멘탈이 나가고 긴장까지 하는 바람에 사진이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히긴 했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참이나 더 대화를 나누더니 여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먼저 밖으로 나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함께 나오더니 걸어서 근처에 있는 술집도 가더라고요. 저도 몰래 두 사람을 따라갔고요.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과 더불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에게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스킨십도 조금씩 하고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첫사랑 혹은 전 애인들을 만난 기분으로 몹시 들떠 보였습니다. 도중에 제가 잠깐 화장실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도 했어요. 남편은 태연자약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회식이 좀 길어지네. 부장님이 너무 말이 많으셔서. 아, 그래? 많이 늦겠네. 그럴 것 같아. 당신 먼저 자. 알았지? 그래. 전화를 끊는데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얼마나 수도 없이 속아왔을까 싶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냥 이대로 집을 가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마음을 달래가며 증거를 잡자고 다짐했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마음을 다잡고 자리로 돌아왔더니 그 두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잠깐 얼굴을 감추고 있다가 몰래 따라 나왔고요. 약간 취한 듯 했던 그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깔깔거리기도 하고 서로 밀착해서 장난치기도 하면서요. 여자가 비틀거리니까 남편이 잡아주기도 하면서 두 사람은 주저없이 모텔로 향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것들은 결국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무너질 것 같은 기분으로 따라 들어갔고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겨우 한 장 찍을 수 있었어요. 한참이나 펑펑 울었습니다. 내 가정은 이제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렇게 쉽게도 유혹에 빠지고 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부부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끈끈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행복한 얼굴로 그 여자와 모텔에 갔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나를 속이고 기만했을까. 내 앞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한 걸까.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들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차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다 보니 남편은 곧 집에 간다는 카톡을 저에게 한 통 보냈어요. 그 여자와 볼 일 다 보고 집에 올 건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두 사람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허리를 껴안은 두 사람의 사진까지 겨우 찍게 되었어요. 어둡고 흐릿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시간이나 밖에 있었어요. 남편은 어디 갔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아이가 할머니랑 잔다고 해서 급하게 친정에 왔다. 내일 가겠다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여자랑 뒹굴다 온 남편 얼굴을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차에서 우두커니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계획이 다 생겼어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겐 최대한 티내지 않고 이전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언젠가 다 터트릴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러면서 틈틈이 남편 폰도 염탐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만난 후 남편은 또다시 그 여자와 약속을 잡더군요. 그 여자가 주말에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있게 식사하자고 했고 남편도 좋다쿠나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주말에 부장님 따라 골프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도 거짓말을 듣다 보니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됐고 저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찾아갔죠. 야경이 잘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로 예약을 해두곤 와인을 먹고 있더군요. 지 새끼 낳고 고생한 저하고는 한번 가보자고 한 적도 없는 분위기 있고 비싸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와 감성 팔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그 테이블 앞으로 곧장 다가갔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다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여기가 골프장이야? 이분이 당신 부장님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길로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그 여자도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더러운 것들. 그러자 그 여자가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바람난 남편 싸다기 날리지. 서로 가정도 있으면서 좋다쿠나 연병 떠는구나. 뭐라고요? 이봐요, 명준이 와이프. 우린 그냥 친구거든? 속으로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는진 모르겠는데 우린 그냥 순수한 친구 관계라고. 순수한 친구? 웃기고 있네. 그때 마침 손에 들려있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죠. 네, 2층으로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남편이나 그 여자나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순수한 친구들이 그래, 그거 계속할 수 있나 두고 보자. 그 순간 야, 김미애, 너 진짜 미쳤어? 레스토랑 안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덩치가 곰 같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이를 갈며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본 그 여자는 갑자기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여보! 네, 레스토랑으로 찾아온 그 남자는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일전에 했던 제 부탁으로 친구가 저 여자 남편이 한다는 가게를 알아내서 알려줬고 그곳에 가서 직원에게 말을 남겼어요. 사장님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김미애 씨 관련된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연락이 왔고 저는 찍어두었던 사진 다 넘겼습니다. 나도 이혼할 거고 소송도 할 거다. 필요하면 그쪽도 내 남편한테 상간소송하고 증거 필요하면 이거 다 쓰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래서 제가 두 인간들 조만간 또 본다고 했는데 그때 오시면 직접 현장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알겠으니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오기 직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남자는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이곳에 쳐들어온 것이었죠. 저도 통화만 했지 실물은 처음 봤는데 보통 덩치가 아니더라고요. 몸에 붙는 티를 입고 있었는데 옷으로 가려져 있어도 목 근처와 손목 근처에는 문신도 한가득이더군요. 인상을 딱 봐도 보통 일을 하는 사람처럼은 결코 보이진 않았죠. 남자는 화가 나 얼굴이 시뻘개져서 김미애 그 여자에게 따지더군요. 이게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아니야 여보, 얘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얘 와이프가 자기 혼자 오해한 거야. 너 자꾸 지랄할래? 내가 다 알고 온 건데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너 내가 아주 개 호구로 보여? 그 순간 남자는 손을 번쩍 들었고 그 여자는 놀라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었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그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희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사색이 되어 있고요. 야, 이 새끼야. 너도 결혼했으면서 유부녀랑 이러고 싶냐? 저기, 미애 남편분,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턱에 주먹을 쳐맞은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주변에 손님들이며 직원들이며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중 직원분이 몇 명이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이미 그 남자는 폭주하는 상태라서 말릴 수도 없었어요. 남편 멱살을 잡아서 들어올렸고 옆에 말리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남편은 말린 북어처럼 맞았을 겁니다. 남편은 버둥대며 겨우 소나기에서 벗어났고요. 남자는 씩씩거리며 그 여자에게 따지더라고요. 야, 김미애, 너 한 번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 했어, 안 했어? 여보, 잘못했어. 사실 제가 먼저 나 꼬셨어. 동창인데 밥 한 번만 먹자고. 나는 보기 싫었는데 제가 자꾸 보자고. 그 여자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남자에게 변명을 했고 저희 남편도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너 그 입 안 닥쳐? 그랬더니 이제는 남편과 그 여자가 싸우더라고요. 네가 꼬셨네, 네가 먼저 연락했네 하면서요. 둘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열받는지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네 마누라한테 너네 바람 쳐피고 다니는 사진도 다 받았다. 너희 새끼 그대로 콱 죽여서 묻어버리려다가 어떤 놈이랑 만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려고 참고 온 거야. 알아? 너네 오늘 아주 가만 안 둬? 남자는 다시 남편을 때리려고 했고 직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그 남자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보고만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결국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질질 끌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남자에게 탈탈 털린 저희 남편만 우두커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찌질하고 꼴보기 싫던지 저도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나왔고 남편은 저를 부르며 쫓아 나오더군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눈이 돌았나 봐. 첫사랑한테 눈이 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애 쟤 내 첫사랑 맞아. 왜 그런 말 있잖아. 남자들 첫사랑은 죽어도 못 잊는다고. 계속 마음에 있다가 연락 오니까 내가 잠깐 눈이 돌았던 거야. 내가 미친 거지. 첫사랑 만나서 좋았겠네. 그러니까 신나서 밥 처먹고 술 처먹고 모텔도 가지. 제 입에서 모텔 소리가 나오자 남편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솔직히 오늘도 나 안 나타났으면 너네 둘이 자러 가려고 했지? 이 더러운 것들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랐네. 아니야. 진짜 아니야. 당신 말이라면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첫사랑이라서 눈이 잠깐 돌았다고? 좋아. 그러면 눈 돈 채로 저 여자랑 살면 되겠네. 내가 이혼해 줄게.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남편은 기함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단이 났는데 미안하다고 없던 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나 속이는 일만큼은 없게 해달라고 했지. 근데 당신을 봐. 수도 없이, 그것도 죄책감 하나 없이 나를 속였어. 우리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살 수가 있겠어. 당신이나 나나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설사 내가 여기서 대충 덮고 넘어간다 해도 이게 없던 일이 될까? 아니, 나는 평생 당신을 의심하고 언제 또 나를 속일까 지옥 속에서 살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돼?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우리는 끝이야. 그리고 이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저는 급하게 차를 빼서 그곳을 빠져나왔죠. 가는 동안 눈물이 너무 흐르고 힘들어서 얼마 가지 못해 정차를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거짓말만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그 남자는 가장 지독한 거짓말을 저에게 서슴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날 후 저는 이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이 공구 판매 매장을 운영하셔서 이혼 후에는 부모님과 살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었고 그 남자 역시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들어보니 그쪽은 이혼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그 두 사람의 앞날도 결코 평온할 것 같지는 않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당장 이혼은 안 해도 그날 그 남자가 하는 걸 보니 그 여자 약점 제대로 잡힌 거고 그 여자도 결국 남편 손에 붙들려 불행하게 살 거라는 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도 이혼은 안 해도 저희 남편에게 상간소송은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으니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된 셈이죠. 상간소송 비용도 저와 그 남자 이중으로 물어주게 생겼고요. 첫사랑 타령으로 수천만 원의 돈이 깨진 거였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완고하게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증거가 확실했기에 제 승소로 끝이 났고 혼인기간 10년이 넘었기에 재산분할도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혼이 그렇게 쉬우냐고 그 정도야 한번 봐주라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남편을 지켜봤고 저희의 부부관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덮고 그냥 어영부영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어나가는 결혼 생활은 지옥길일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혼 후 현재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싶어요. 부끄러울 것 없이 떳떳한 엄마로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첫사랑 그게 뭐라고 눈이 돌아서 아내고 자식이고 다 져버렸을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랑이라 더 미련이 남았던 걸까요? 결국 10년 넘게 전 남편 옆에 있어줬던 건 저인데 그 어리숙하고도 허무맹랑한 감정 때문에 저를 배신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남편이 참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네요. 저는 제 아이 키우면서 제 인생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 거거든요. 그러면 저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